이거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태영 씨, 그 어지러운 게 응. 그 이석증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그쵸? 예. 그게 걱정이 돼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응. 이게 뇌졸중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아유,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세요. 아니겠죠? 아니죠. 아, 이게 걱정이 돼서 저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응. 더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건 그래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자기가 뇌졸중인지도 모르고 그냥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뇌신경 시리즈 마지막 타임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릿속 뇌혈관인데? 야, 나 지금 뇌혈관이 명절에 우리 고향 내려가는 톨게이트야. 꽉 막혔다고! 시간이 없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구역 뇌세포들이 1분에 190만 개씩 죽고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인 너는 왜 아직도 방 안에 누워서 고기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너 뇌졸중 오면 막 영화처럼 피토하고 윽 하면서 쓰러지는 줄 알지? 아니야, 그냥 세상이 조금 어지럽고 혀가 꼬여서 발음이 새고 한쪽 팔에 힘이 살짝 빠지는 게 다야. 네가 피곤해서 그래, 자고 나면 낫겠지 하고 눈 감는 순간 있잖아. 내 골든타임은 영원히 끝이야. 그 시간 지나면 나 뚫지도 못해. 똑똑히 봐봐. 그게 너랑 내가 정상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제발 신호 좀 무시하지 마. 와, 시한폭탄이네, 진짜 이건. 그쵸, 시한폭탄이에요. 이 시한폭탄을 제거해줄 폭탄 제거반. 네. 나누리병원 뇌신경센터 김지연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폭탄 제거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시계 가져오셨네요? 네. 뭔가 좀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맞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그 어지럼증으로 온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뇌졸중이 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패스트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패스트. 네. 네. 어떤 약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패스트가 일종의 이제 약자인데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면 패스트의 F는 페이스. 그래서 얼굴 쪽으로 마비 증상이 있는 것. 그리고 A는 암 말고도 이제 레그 해서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 그리고 S는 저희가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T가 타임, 오늘 시계 가져오신 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가 빠르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오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패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증상이 빠르게 왔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뇌졸중의 이제 전구 증상, 그래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과성이란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스트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24시간 내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이것은 이제 뇌졸중이 오기 전, 이제 전초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48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그럼 증상이 없어져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면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아까 내 AI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48시간이 지나면 뇌혈관을 뚫을 수 없다. 막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시간을 조금 치료약마다 조금 다르게 잡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4시간 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 안에 오게 되면 우리 혈관이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꽉 막힌 이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약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24시간 내로 왔을 때는 실제로 기계적으로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요? 네.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1분, 2분 이렇게 지날수록 뇌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가장 빨리 받으시는 게 뇌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는 거예요, 뇌세포가?
보통 1분에 한 190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90만 개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뇌졸중이 왔을 때 그 세포들이 모두 다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영어로는 좀 어렵지만 이게 뇌세포가 죽는 부위를 코어라고 부르고요. 아직은 뇌세포가 손상이 왔지만 그 치료들을 진행했을 때 살릴 수 있는 부위를 페넘브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릴 수 있는 부위를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혈관이 막힌 거 뚫어주는 치료가 대표적으로 두 개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주사로 하는 혈전 용해제가 있고요.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 내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수액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뇌졸중에서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뇌졸중이 또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뭐 암 같은 질환들 그런 거에 대한 원인 검사를 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4시간 30분 골든타임을 넘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뇌세포의 괴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온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 왔던 증상들이 그대로 영구적으로 이제 장애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를 못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안면마비가 발생한 채로 평생을 내가 그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뇌졸중이 이게 정말 무섭네요. 무섭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회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라든지 응급 상황 시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실록은 거짓! 빰빰! 가족이 이렇게 갑자기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가 그 뇌로 피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베개를 높게 해주고 빨리 우황청심환을 먹여야 된다. 이건 진실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좀 많이 봤어요. 저도요, 네네. 저도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일단은 가장 피해야 될 거는 우황청심환을 먹인다는 그 행위 자체인데요. 실제로 뇌졸중이 오면은 우리가 말이 어눌해질 뿐만 아니라 삼키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나 약을 먹을 때 사레가 들리고 잘못하면은 폐로 넘어가면서 흡인성 폐렴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호흡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황청심환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요. 머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뇌출혈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머리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 올려서 압력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지만 뇌경색은 그와 반대예요. 머리로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력 때문에 물이 다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머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서 뇌로 이제 피를 보내야 되는데 머리를 높이면은 그만큼 머리로 하는 피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평평하게 눕혀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이 걸리면 우리가 하고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목 잡는 거는 대개 한 중년 이후부터 걸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린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분들도 고혈압 많아요. 예,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제 점차 이제 진단이 되는 연령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도 뭐 당뇨로 약을 먹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조금 더 이제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의 원인들이 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젊다고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뇌졸중은 본인이 증상을 스스로 알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거짓입니다. 모르나요? 뇌졸중 환자분 중에 뇌졸중 부위에 따라서 아예 내가 병이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의식이 조금 떨어지거나 사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런 뇌졸중이 왔다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손에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근데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조금 이렇게 좀 아파서 어깨나 이런 데가 좀 문제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뒤늦게 뇌졸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가 나를 속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빨리 관찰하고 실제로 뇌졸중 증상이 있는 경우에 얼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원장님, 그 혈압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맥박은 이제 스마트워치로 많이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혈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즘에 혈압계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두고 자주자주 체크를 하면서 내가 혈압이나 맥박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약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술, 담배,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심내혈관의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을 2배 이상 위험도를 높일 수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 매일마다 담배를 한 갑 이상 핀 사람들이 내가 담배를 끊었을 때 얼마만큼 다른 사람하고 뇌졸중 위험도가 이제 동일해지는지 경과를 봤는데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또한 마찬가지로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당장 끊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술,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음. 자, 그럼 세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패스트를 가족에게 알리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실제로 이러한 증상이 내가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뭐 가족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 단톡방에 좀 올려야 되겠어요. 패스트에 대해서. 네. 빠르게 올려주세요. 네네, 패스트하게. 네. 저희가 이렇게 1화부터 4화까지 김지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시청자들을 위한 마지막 한 줄 처방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보내는 신호는 아주 다양하고 처음에는 아주 작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 나에게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평생 반신마비와 언어장애와 같은 불편한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지체 말고 병원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필리핀을 생각하겠습니다. 필리핀? 왜? 필리핀까지 가는 비행 시간이 보통 4시간 반이거든요. 4시간 반 필리핀 여행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기억하니까 또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몸의 작은 신호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내 건강을 위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남누리병원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걱정은 나누고 건강은 누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